네, 두 번째, 뇌는 늙지 않는다. 2장입니다. 머리가 똑똑해지는 제대로 된 음식만 먹어라. 뇌에 관심이 많으시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본인들도 똑똑해지는 음식만 먹어야 되겠습니다. 건강을 훔치는 음식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음식을 택하라. 음식은 약이거나 독이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염증의 주요 원인은 당분이 많고 섬유질이 적은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공장에서 생산된 칼로리가 높고 영양분은 비약한 식품, 그리고 운동이 부족한 생활 방식이다. 네, 염증의 주요 원인이 패스트푸드 음식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식물성 홀푸드, 가공하거나 정제하지 않은 자연식품, 식물성 홀푸드를 중심으로 당분과 밀가루가 빠진 진짜 음식을 약이 될 만큼 충분히 먹고 항염증 작용을 하는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고, 오메가3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고 운동을 충분히 하면 심장병과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또한 병에 걸렸을 경우 회복이 빠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대가를 적게 치를 수 있다.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의학 박사인 마크 하이만의 말이다. 마크 하이만. 우리의 식단이 후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다른 연구는 수세대에 걸쳐 서구식 식단을 섭취한 동물의 자손이 더 비만인 것을 실험을 통해 발견했다. 서구식 식단은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시간이 지날수록 각 세대가 점점 더 많이 먹고 점점 더 뚱뚱해졌다. 매우 충격적인 놀라운 결과다. 우리가 지금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손주에게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하면 우리 아이들과 그들의 자녀가 더 건강하게 살 가능성이 커진다. 많은 과학자, 연구자, 정신과 의사들은 지금의 행동이 후세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건강은 물론이고 후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건강은 물론이고 후세의 삶의 변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네, 32세와 할머니. 32세의 할머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내 처제 타마라가 겪은 그 비참한 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됐다. 나는 타마라는 32세였고 5세 아이의 갓난 아이의 엄마였다. 그녀는 밤에 제대로 자지 못했고 주기적으로 깰 때마다 단 것이 심하게 당겼다. 타마라는 한밤중에 단 것을 찾으러 주방에 가기 일쑤였고 달달하게 먹을 만한 음식을 찾지 못하면 아이들이 먹는 단맛 나는 비타민을 먹곤 했다. 타마라는 하루에도 수없이 화장실을 들락거렸다. 그런 증상이 매일 새벽 4시경이면 어김없이 나타났다. 그녀의 장은 거의 물 같은 것을 쫙쫙 쏟아냈다. 전날 그녀가 화장실에 간 횟수를 마지막으로 썼던 게 13번이었다. 그녀는 매일 3시에서 5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냈다. 몸의 모든 관절이 관절염에 걸린 할머니처럼 아팠다.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하든지 그녀에게 불이 붙은 것처럼 화끈거렸다. 손은 너무 불어서 그날 아침에는 아기 기저귀를 갈 때 손가락 마디가 갈라지고 피가 날 정도였다. 그녀의 몸을 풍선처럼 부풀게 하는 괴물이 무엇이든 피부가 그 괴물을 더 이상 품고 있을 수 없어서 터져버린 것 같았다. 배 역시 심하게 부풀어서 마치 임신 중인 것처럼 보였다. 하루 종일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화창한 날에는 아이들을 공원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그런 일은 몸에서나 꿈에서나 가능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온종일 소파에 누워 있다가 간신히 힘을 쥐어짜 아이들의 기본 욕구를 처리해주는 것뿐이었다.
그나마도 몸을 움직일 때마다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다. 에너지 드링크나 진한 커피를 마셔도 몸이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타마라는 말했다. 그녀의 남편 헥터는 멋진 남자였다. 인정이 많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 헥터 또한 아내의 건강 상태 때문에 마음을 졸였다. 타마라가 사랑하고 돋보였던 가족 중에 최근 여러 명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 많은 죽음이 그림자가 점점 병들어가는 그녀의 삶의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밤낮으로 자신을 짓누르는 어둠을 조금이라도 몰아낼 수 있을까 싶어 항우울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 이유와 어찌됐든 2010년 11월 바로 그날 타마라는 한계에 부딪혔다. 마침내 갈 때까지 간 것이다. 그녀는 뭔가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살아갈 힘을 잃을 것이고 아이들은 엄마를 모르는 채 자랄 것이다. 그녀는 소파에 누워 펑펑 울면서 큰언니 타나를 생각했다. 타나는 내 아내이다. 타마라는 타나가 운동 및 영양 코치이자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타나 또한 과거에 건강 문제로 심하게 고생했다가 극복한 것도 알고 있었다. 타나는 가족에게 영양이나 운동에 대한 신조를 강요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타마라는 자신이 진지하게 건강을 돌볼 준비가 되어 있다면 타나가 기쁘게 도와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타마라는 도움을 청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고 앞으로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될 전화를 걸었다. 큰 제목, 병명도 모른 채 처방받는 지긋지긋한 약들. 병명도 모른 채 처방받는 지긋지긋한 약들. 삶을 바꾸게 될 전화를 하기 직전에 타마라는 수많은 문제를 상담하러 병원에 갔다. 그녀는 몇 년째 설명할 수 없는 자각 면역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한때 의사들은 루푸스가 아닌지 의심했다. 루푸스가 아니라는 게 밝혀진 후에는 류마티즘과 기타 질환 검사를 했고 결국 섬근육통이라는 두루뭉실한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섬유근육통 환자들도 자신처럼 매일 화장실에서 몇 시간씩 보내는지는 알 수 없었다. 최근에 간 병원에서는 수많은 검사를 했고 류마티즘과 복장 스크로크롬병, 과민대장증후군이라는 결과지를 받았다. 검사 결과 트리클리세이드 수치는 290mg, 그러니까 비만이고요. 나왔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250, 최적 수준은 200, 혈압은 139에서 96, 최적 수준은 120에서 80. 키가 163cm인 타마라의 체중은 슬금슬금 늘어 어느새 93kg을 육박했다. 비타민 D치 수치는 20mg 밀리리터도 못 되었다. 최적 수준은 50에서 90. 이런 수치를 보면서도 의사는 생활 방식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다. 그 대신 다양한 증상에 대한 약물을 처방해 주었을 뿐이다. 타마라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병원을 나왔다. 왠지 몰라도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먹기가 꺼려졌다. 대부분의 병원은 처방 전에 약을 줬는데 지금까지 경험상 결과가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과거에 처방받았던 진통제를 끊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난지를 잘 기억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다. 식탐을 버리고 고릴라처럼 먹어야 해. 타나가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타마라가 절망적인 상황을 털어놓는 동안 안타까워하며 열심히 들었다. 타나는 여동생의 도통과 좌절감을 이해했다. 그녀 역시 몇 가지 식품 알레르기를 발견하기 전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고생했기 때문이다. 타나와 타마라는 이복자매로 같은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타마라에게도 식품 알레르기가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했다. 타마라는 귀를 쫑긋 세우고 무엇인지라도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선택을 해야 해 건강을 바로잡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몇 가지 보조제를 섭취하면서 제거 식단을 시작해보면 좋겠어. 그것도 오늘부터 당장. 타나는 여동생에게 그녀와 가족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물었다. 그냥 미국 사람들이 흔히 먹는 걸 먹어요. 상자에 들어있는 것들이요. 타마라가 변명하듯 말했다. 채소는 먹니? 솔직히 말할게요. 언니 마지막으로 채소를 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타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좋아. 큰 변화를 일으킬 준비를 하자. 나는 고릴라처럼 먹어야 해. 타마라는 웃었다. 그러나 타나는 멈추지 않고 말했다. 그 말은 많은 자매들로 말할 것 같으면
많은 자매들로 말할 것 같으면 말문이 막히는 법이 절대 없다. 그들은 뭔가 할 말이 있으면 열정적으로 빠른 속도로 말했다. 녹색 채소를 최대한 많이 먹어야 해. 살짝 데치거나 샐러드로 먹어. 그리고 매일 3번씩 단백질 식품을 손바닥 크기만큼 먹어야 해. 또 물을 매일 10컵에서 12컵 정도로 마셔. 아침 먹기 전에 2컵을 마셔서 몸 안의 독소를 씻어내. 내 몸에는 염증이 엄청나게 많고 그게 널 죽이고 있어. 염증을 없애려면 이 방법이 제일 빠른 길이야. 또 몇 가지 견과류와 씨앗, 베리 종류를 먹는 것도 좋은데 베리는 일상적인 식단에 과일을 추가하기 시작한 후에나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지금은 일단 과일은 피하자. 당분 욕구를 완전히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말이야. 그리고 유제품도 안 돼. 타마라는 한숨을 쉬었다. 주방 수납장을 모조리 비워야겠다. 정크푸드가 가득 차 있거든요. 집에 단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지금으로선 안 먹고 못 베길 거예요. 타나는 좋은 생각으로 동의하고 냉장고를 무지개 색깔로 채우라고 권했다. 그래서 타마라는 튀긴 과자류를 내다버리고 후머스, 삶은 콩을 으깨고 올리브 오일과 마늘 등을 섞어 갈아낸 걸쭉한 소스와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의 파프리카를 샀다. 타마라의 가족은 생활비가 빠듯했기 때문에 저렴하고 건강한 식품을 찾기 위해 열심히 돌아다녀야 했다. 타마라는 아주 오랫동안 채소를 사지 않아서 채소가 얼마나 비싼지 몰랐다. 그러나 그녀는 유명한 할인점에서 대량으로 파는 유기농 시금치를 찾아냈고 지방이 없고 맛있으면서 값비싼 단지 칠면조 살코기도 구했다. 처음 이틀간 그녀는 식탐과 싸우면서 고릴라 다이어트를 했다. 즉 신선한 채소 샐러드와 칠면조 살코기로 부드러운 아보카도를 곁들여 먹었다. 그녀는 치즈를 아주 좋아해서 포기하기 힘들었지만 우유는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그 대신 아보카도와 코코넛을 갈아 만든 음료가 아주 맛있다는 걸 알았다. 타마라는 포기한 것들보다 더 영양이 풍부한 새로운 먹을거리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런 음식을 정말 좋아했고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나면 비정상적인 식탐을 찾아오지 않았다. 타나는 영양이 부족한 가루 형태의 세이크 믹스와 몇 가지 보조제를 타마라에게 보냈다. 그 중에는 에이맨 클리닉에서 판매하는 질 좋은 생선기름과 비타민 D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타나는 식탐을 다스리고 카페인의 부작용 없이 집중력과 활력을 개선하기 위해 에이맨 클리닉에서 특별한 개발과 보조제도 함께 보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에이맨 클리닉 회사 홍보 같아요. 네, 그래도 끝까지 읽겠습니다. 이틀 뒤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 이틀 후 기적이 일어났다. 타마라에게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화장실에 갔다가 울면서 타나에게 전화했다. 언니,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였나 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단지 식단을 바꾸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우연일 거예요. 정상적인 똥을 누웠다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게 제정신이 아닌 줄은 알아요. 하지만 그동안 어디다 말하기도 민망한 기운이 쭉 빠지는 만성 설사 때문에 아주 오랜 악몽에 시달리듯 살았거든요. 이게 저한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타나는 웃었다. 그리고 여동생을 격려하면서 말했다. 걱정 마. 우린 아직 멀었어. 이제 시작일 뿐이야. 2달 후에 타마라는 8kg이 빠졌다. 목표는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수렁에 빠진 타마라의 건강과 삶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체중 감량 효과는 타마라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고 활력이 돌아오는 것은 물론 자존감도 높여졌다. 이제 숨을 크게 쉬면 배가 들어가요. 전에는 항상 부어 있었거든요. 배에서 근육을 느낄 수도 찾을 수도 없었죠. 타마라는 병원에 가서 이러한 발전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의사가 하이파브를 해주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물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의사는 그녀가 한 말을 듣지 못한 것 같았다. 실제로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에겐 이 약이 필요해요. 식단만으로는 문제를 치료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도 평생 이 약을 먹어야 할 겁니다. 저도 병원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병원에서 나오기 전에 타마라는 최근 혈액 검사 결과를 달라고 했다. 그리고 아무런 격려도 받지 못한 것에 여전히 충격을 느끼며 병원을 나왔다. 그녀는 타나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일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식단을 바꾼 것만으로 이렇게 빨리 많은 성과를 얻었다면 약을 계속 먹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자 타나는 혈액 검사에 대해 물었다. 타마라는 검사 결과를 팩스로 보냈다. 몇 분 후 타나가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타마라,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소식이야.
트리글레세라이드 수치가 295에서 129로 내려갔어. 콜레스테롤 수치는 258에서 201로 되었고 139, 94였던 혈압은 이제 정상으로 떨어졌어. 의사가 이렇게 좋아진 결과에 대해 말해주지 않고 같이 기뻐하지 않았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타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약을 먹지 말라는 말은 안 할게. 하지만 지금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실험을 해보자. 약 없이 한 달을 더 해보고 이 문제를 다시 살펴보자꾸나. 네, 타나와 타마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래는 밝다. 선글라스가 필요할 만큼. 한 달 후 타마라는 마치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엄청나게 좋아졌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은 여전히 뜯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다. 지난번 이후로 9kg이 더 빠졌고 삶의 활력을 넘쳤다. 얼마 전 타마라의 남편이 경제 불황의 여파로 실직했다. 타마라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의 생활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녀는 잘 버텼다. 아니, 잘 버틴 정도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가게를 구하기 위해 근사한 패밀리 레스토랑에 웨이트레스로 취직하기까지 했다. 무거운 쟁반을 나르고 계속 서 있어야 하는 일이었다. 게다가 요즘 그녀는 함께 일하는 친구들과 집 근처 호숫가를 규칙적으로 산책했다. 그들 중 다수가 섬근육통과 비슷한 증상과 체중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다. 친구들에게 가르치듯 말하지 않아요.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제 삶을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겠다는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친구들이 물으면 대답해 줄 준비는 되어 있죠. 타마라가 말했다. 헥터는 훌륭한 요리사고 특히 양념 맛과 풍미가 강한 멕시코 요리를 아주 잘한다. 그는 여전히 남서부식 양념 맛과 풍미가 돋보이는 음식을 만들지만 채소를 많이 넣고 신선한 샐러드를 넉넉하게 곁들여낸다. 아이들은 건강한 식사에 쉽게 적응했고 특히 신선한 과일을 좋아했다. 이 글을 쓸 당시에 타마라는 불과 7개월 전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고 마음도 젊어진 느낌이었다. 타마라뿐만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행동은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줬다. 뇌가 건강해지는 영향이 풍부한 식사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녀의 손주에게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이 퍼붓는 거짓말 폭격. 젊어 보이고 장수하고 싶다면 또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똑똑해지고 싶다면 반드시 식단을 관리해야 한다. 실제로 음식은 장수 확률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일지도 모른다. 음식은 보약이다 또는 타마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녀의 경우 식단을 바꾼 것이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그리고 바꾼 식단을 오랫동안 유지한다면 인생을 구하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식단을 관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아주 이상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를 가든지 거의 모든 곳에서 우리를 뚱뚱하고 우울하고 마음 약하게 만드는 음식에 대해 잘못된 메시지가 쏟아진다. 쉴 새 없이 퍼붓는 메시지의 폭격을 살펴보자. 야구장에서 파는 30cm 길이의 핫도그,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푸짐한 고기 요리, 사이즈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더 싸다고 부추기는 판매원들, 괴물식품을 사라고 재촉하는 대형 광고판. 최근 로스앤젤레스 405번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거대한 패스트푸드 샌드위치 광고를 보았다. 그리고 나서 고속도로 건너편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푸드밴드로 살을 빼라고 권유하는 또 다른 광고판이 보였다. 거짓말이 아니다. 내면에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계속 나쁜 결정을 내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를 다스리기 위해 수술을 해야 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는 더 나은 길을 택해야 한다. 그러자면 똑똑하게 영양을 챙기고 병이 낫지 않도록 만드는 거짓말을 멈춰야 한다. 병이 낫지 않도록 만드는 거짓말을 멈춰야 한다. 다음에 최근 내가 들었던 사람들이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먹는 이유에 대한 거짓말들이다. 괄호하는 나의 반응이다.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놀란다. 나 역시 텔레비전 출연을 위해 자주 여행하기 때문이다. 조금만 신경 써서 미리 생각하고 주문할 때 잘 판단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열심히 운동하고 외식을 자주 해요. 아마 나보다 혹은 정말 건강한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족이 전부 다 뚱뚱해요. 유전이에요. 이것은 진짜 심각한 거짓말이다.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것은 행동이다. 나도 뚱뚱한 집안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나를 뚱뚱하게 만드는 행동에 넘어가지 않았다. 나를 뚱뚱하게 만드는 행동에 넘어가지 않았다. 가족이 협조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 마약을 하거나 도둑질을 시작한다면 당신은 그들을 따라 할 것인가? 가족이 다 함께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지만 결국 자신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이다. 제 상사가 문제예요. 무능한 사람은 다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당신이 더 나아지기 위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면 성공할 가능성은 훨씬 크다. 부활절, 현충일, 독립기념일, 노동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설날, 내 생일, 애완견 생일, 일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잖아요. 항상 거짓말을 하고 기념하고 위로할 이유가 있다. 음식이 약이 아니면 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음식을 통해 건강해질 수 있다. 음식이 약이 아니면 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음식을 통해 건강해질 수 있다. 내일 시작할 거예요. 예전에는 나도 해마다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내일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아이들은 아침에 시리얼만 먹으려고 해요. 최근 같은 교회에 다니는 한 부인의 주방을 아내와 같이 함께 청소해 주었다. 그녀는 거의 채식만 하고 건강한 식사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천장은 몸에 나쁜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가 시리얼을 집어들자 그녀는 10대 아들이 아침에 먹는 유일한 음식이라고 말했다. 정말요? 내가 물었다. 집에 시리얼이 없으면 아이가 굶을까요?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아니요. 몸에 좋은 다른 걸 찾을 거예요. 작은 거짓말은 우리를 망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망친다. 몸에 좋은 음식은 비싸요. 병이 났을 때 치료비야말로 정말 비싸다. 사실 값싼 음식은 질병과 생산성 손실 측면에서 보면 가장 비싼 것이다. 단 것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알츠하이머병, 심장병, 암, 당뇨에 걸리겠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그러나 나는 중독을 이해한다. 지방, 당분, 염분이 특정한 형태로 합쳐지면 뇌의 중독 중추에 작용하기 때문에 도저히 끊기 힘든 지경이 될 것이 있다. 사람은 먹는 대로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은 먹는 대로 된다는 말이 있다. 평생 우리 몸은 쉬지 않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낸다. 뇌세포도 마찬가지다. 피부세포도 30일마다 새롭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면 단기간에 피부가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다. 음식은 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므로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것이 뇌와 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음식이 기분과 활력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두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아메리카노 그란데 사이즈를 마신 후 1시간 동안 가슴이 벌렁거리다가 긴 겨울잠을 자고 싶었던 적이 있는가? 아침에 오렌지 주스 한 잔과 시럽을 듬뿍 바른 팬케이크를 먹고 불안하고 멍하고 머리가 아프고 무력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은 때는 어떤가? 그냥 드러누워 자고만 싶지 않았는가? 흰 빵과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지 않으면 변비가 기다린다. 사람들이 여행할 때 소화가 잘 안 되고 고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운동 부족도 또 다른 원인이다. 여행하는 사람들은 드라이브스루, 자동차를 탄 채 이용할 수 있는 식당, 드라이브스루나 공항 매점에서 흰빵으로 만든 버거, 치킨, 너겟, 그 다음에 HFCS가 잔뜩 들어간 탄산음료, 거품이 가득한 맥주 따위를 사 먹는다. 요컨대 당신은 늙은 것 같고 몸이 약해지거나 부은 것 같고 짜증스럽고 졸리고 변비에 걸린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싶다면 이런 음식을 먹으면 된다. 흐름을 끊는 휴식은 필요하지 않다. 앞으로 몸과 마음이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싶다면 영양을 사수하는 전사가 되라. 영양을 사수하는 전사가 되라. 흐름을 끄는 휴식은 전혀 필요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나는 휴식을 권장하는 건강 프로그램이 정말 많은 것을 자주 보고 놀란다. 음식은 확실히 중독성이 있어서 며칠 휴식을 가져도 괜찮지 않느냐. 코카인 중독자나 흡연자가 알코올 의존자에게 며칠 흐름을 끊고 쉬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보자. 그러면 금단 증상이 일어날 것이다. 섹스 중독은 어떤가? 하루 쉬고 창녀를 구해 즐기라고 말해도 괜찮을까? 그런 태도가 신진대사를 재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까? 나이를 바꾸고 싶다면 뇌와 건강한 상식을 활용하라. 뇌가 건강해지는 식단의 7가지 규칙. 뇌가 건강해지는 식단의 또 7가지 규칙.
오랜 경험을 통해 나는 뇌가 건강해지는 영양이 풍부한 식단에 대해 7가지 단순한 규칙을 정했다. 이대로 따라하면 음식이 장수를 돕는 보약이 될 것이다. 규칙 1. 질 좋은 칼로리로 섭취하되 너무 많이 먹지 않는다. 내가 구두쇠가 아니라는 건 아내가 증명해 주겠지만 나는 언제나 가치 있는 것에만 돈을 쓰려고 한다. 칼로리도 마찬가지다. 나는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되는 질 좋은 영양소를 원한다. 당신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질 좋은 칼로리만 먹고 마시되 너무 많이 섭취하지는 말자. 적게 먹는 것과 오래 사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칼로리를 제외하면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심장병, 암, 당뇨, 뇌졸중에 걸릴 위험을 줄인다. 칼로리 제한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성장 인자가 많이 생성되도록 우리 몸의 특정한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뇌에도 유익하다. 식품에서 최대한의 가치를 얻으려면 즉 칼로리를 제한하고 영양이 최적화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일단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체중을 줄이기 위해 가장 적합한 칼로리로 얼마인지 파악한 다음 모든 칼로리를 영양 성분으로 꽉꽉 채워야 한다.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철저하게 먹는 것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자연스러운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적절하게 먹는 것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자연스러운 포만감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니 칼로리를 줄였다고 굶어 죽겠다느니 배가 고프다느니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 제대로만 먹으면 섬유질과 단백질과 깨끗하고 신선한 물이 부족한 만족감을 유지해준다. 덤으로 더 가벼워지고 군살이 빠진 느낌과 넘치는 활력을 얻을 것이다. 전문가들이 하는 또 다른 작은 거짓말 중 하나는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당연히 계산해야 한다. 칼로리를 헤아리지 않는 것은 은행에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른 채 계속 쓰고 또 쓰고 몸이 파산할 때까지 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몸에 집어넣은 것을 의식하고 원칙을 명심하면 훨씬 더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50세 여성의 체중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1800칼로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50대 남성은 하루에 22,000칼로리가 필요하다. 물론 신장과 활동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amenclinic.com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칼로리를 계산해 보자.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칼로리를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되면 좋은 음식을 먹고 만족감 그 이상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을 피하려 할 것이다. 나쁜 지방, 염분, 당분이 많은 전형적인 서구 식단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그 자체가 우울증, ADD, 치매, 심장병, 암, 당뇨, 비만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오늘부터 더 나은 선택을 한다면 활력, 집중력, 기억력, 기분이 좋아지고 허들둘레가 더 날씬해지고 섹시해진 것을 금세 알아차릴 것이다. 건강한 식단이 알츠하이머병과 우울증에 걸릴 위험을 대폭 줄인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로도 쏟아지고 있다. 나 또한 건강해지기로 결심하고 식품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점점 더 좋은 식품을 선택하게 됐다. 그때부터 음식과 멋진 관계를 맺었다. 나는 더 이상 자신을 해치는 음식의 뇌가 아니었다. 물론 요요 현상을 겪곤 했다. 나쁜 음식을 갈망하고 과식하고 불쾌감이 들고 자신을 미워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너무 피곤하고 소모적이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로 이보다 더 잘 먹을 수는 없다 싶을 정도로 식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던졌다. 아내 타나는 사람들이 더 날씬해지고 똑똑해지고 행복해지도록 돕기 위해 멋진 요리책을 몇 권 썼다. 그녀가 만든 모든 음식은 내가 제일 먼저 맛본다. 나는 그녀가 만든 레틸 스프와 속을 채우는 파프리카를 사랑한다. 그리고 베리와 견과류를 섞은 키누아를 디저트로 먹고 신선한 자연산 연어를 먹으면서 더 똑똑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나는 더 이상 패스트푸드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음식을 먹으면 피로감을 들고 머리에 나빠지기 때문이다. 이제는 머리가 똑똑해지는 제대로 된 음식만 원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뇌가 건강해지는 음식이라고 해서 다 비싼 것도 아니다. 오히려 돈이 덜 든다. 내 경우 병원에 가서 쓰는 돈이 줄었고 생산성이 훨씬 향상되었다. 그리고 놀라울 만큼 좋아진 기분에 대해서도 얼마의
값을 매길 수 있을까? 똑똑해지자 몸을 치료하는 약으로 복용하자. 규칙 2. 지금 규칙 1이 뭐였죠? 규칙 1이 뇌가 건강해지는 식단의 7가지 규칙 중에 규칙 1은 질 좋은 칼로리를 섭취하되 너무 많이 먹지 말라. 질 좋은 칼로리를 섭취하되 너무 많이 먹지 말는다 라는 거였고, 규칙 2. 규칙 2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칼로리 높은 음료를 피한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칼로리 높은 음료는 피한다. 우리 뇌는 80%가 물이다. 지나친 카페인 섭취나 과음 등으로 뇌가 탈수되면 사고력과 판단력이 저하된다. 매일 정수된 물을 충분히 마시자. 최근 뉴욕에 갈 일이 있었는데 칼로리를 마시고 있습니까? 살찌는 음료를 마시지 맙시다 라고 쓰인 포스터를 보았다. 매우 지혜로운 광고다. 최근 한 연구에서 미국인 하루 평균 450칼로리를 음료를 섭취하는 것을 발견했다. 30년 전에 비하면 2배에 해당한다. 하루에 225kcal를 섭취하면 1년 만에 10kg의 지방이 붙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료의 칼로리는 하루 섭취 칼로리로 포함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커피, 음료나 마르가리타 같은 칵테일 중 일부는 700kcal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정수하기 위해 칼로리를 관리하는 전략 중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음료를 칼로리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는 레몬 주스를 짜서 살짝 섞어서 천연 감미료 스테비아를 약간 넣은 물이다. 이런 음료는 레모네이드와 맛이 비슷해서 내 몸에 나쁜 짓을 하는 듯한 기분마저 든다. 그러나 사실상 칼로리는 거의 없다. 적절한 수분은 영양 관리에 매우 중요한 규칙이다. 조금만 수분이 부족해도 신체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한다. 그러면 쉽게 짜증이 나고 생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오랜 시간에 걸쳐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 기억력 문제나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수분의 부족하면 피부가 나이 들어 보이고 주름도 더 많아진다. 물은 몸에서 불순물과 유해물을 씻어내는데도 도움을 준다. 반드시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한다. 집에 있는 수도꼭지에 필터를 설치하고 프탈레이트와 비스페놀이 없는 용기를 사용해서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모든 음료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한다. 칼로리가 적거나 아예 없는 음료, 그리고 인공 감미료나 당분, 카페인, 알코올이 없는 음료를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물. 나는 환자들에게 하루에 두세 번 녹차를 마시도록 권장한다. 카페인이 함유된 녹차는 커피 칼로리의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나쁘지 않다. 카페인이 없는 녹차는 식단에서 카페인을 제한할 때 대안이 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매일 녹차 2-3잔을 마신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젊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네, 규칙 3. 규칙 1은 질 좋은 칼로리를 섭취하되 너무 많이 먹지 않고, 두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칼로리 높은 음료는 피한다. 세 번째, 질이 좋은 지방 없는 단백질을 섭취한다. 단백질은 혈당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뇌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다. 단백질에는 뇌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의 주요한 아미노산인 L-티로신이 포함되어 있다. L-티로신은 육류, 가금류, 생선, 두부 등에 들어있는데 도파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렌 같은 기분과 활력 균형의 필수적인 물질의 전구체다. 또한 신진대사 및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과정에도 도움이 된다. 티로신 보조제를 섭취하면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심할 때 인지 능력이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는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을 고갈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티로신은 이를 보충해주는 아미노산 성분이다. 또한 단백질에는 세로토닌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성분의 L-트립토판도 포함되어 있다. L-트립토판은 육류, 계란, 우유에 들어있는 L-트립토판 섭취를 늘리면 기분이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지며 잠을 잘 자고 공격성을 줄여낸다. 생선, 닭고기, 쇠고기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먹으면 글루타민 아미노산이 공급된다. 이는 신경 전달 물질인 GABA의 전구체 역할을 한다.
허브 관련 문헌을 보면 GABA는 불안 및 경련 진정제와 아주 흡사한 방식으로 작용되고 있고 있다. 즉 신경세포가 일정하지 않는 활성화되거나 과도하게 활성화되지 않도록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거나 짜증 또는 불안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진정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지방 없는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생선, 껍질 벗긴 칠면조, 닭고기, 지방 없는 쇠고기, 호르몬과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방사한 것, 콩류, 가공하지 않는 건과류,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곡물과 채소 등을 먹는 것이 좋다. 시금치는 거의 50%가 단백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나는 영양 성분을 늘리기 위해 샌드위치에 상추 대신 시금치를 넣는다. 단백질은 아침에 먹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주의력과 집중력을 개선해서 직장이나 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반면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뇌에 세로토닌이 증가해서 긴장이 풀리고 아침 회의 때 자고 싶어진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완전히 거꾸로 한다. 아침에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시리얼, 팬케이크, 베이글을 먹고 저녁에는 큼지막한 스테이크를 먹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하는 것이 뇌에 더 이로운 행동이다. 나는 음식을 활용해서 집중을 높이거나 긴장을 푸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밤에 일을 해야 할 때에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뇌를 진정시키기 위해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네 번째 규칙입니다. 뇌가 건강해지는 식단의 7가지 중에서 네 번째 규칙. 똑똑한 탄수화물을 섭취한다. 혈당 지수가 낮고 섬유질이 많은 탄수화물, 즉 콩곡물, 채소, 블루베리나 사과 같은 과일을 먹어야 한다. 탄수화물은 적이 아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다. 나쁜 탄수화물이 적이다. 단순한 당분이나 정제 탄수화물처럼 영양적으로 가치가 없는 탄수화물이 나쁘다. 혈당 지수를 알아야 한다. 혈당 지수는 혈당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탄수화물을 평가한 수치다. 1에서 100 이상까지 등급이 있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혈당 지수가 낮은 것이다. 혈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몸에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숫자가 클수록 혈당 지수가 높은 것인데 혈당이 빨리 올라가서 일반적으로 몸에 좋지 않다.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 위주로 식사를 하면 혈당 수치가 내려가고 식탐도 잠잠해진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혈당이 높으면 뇌에 좋지 않으며 결국 장수에도 지장을 준다고는 사실이다. 혈당 지수에 따라 음식을 선택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 중에도 몸에 좋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음 리스트에서 땅콩의 혈당 지수는 33이지만 잘게 부순 콩귀리죽은 약 52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땅콩을 먹는 게 몸에 더 좋단 말인가? 천만의 말씀. 땅콩, MS, 당분, 분포화 지방, 인공색제, 기타 외 뇌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로 범벅이 되어 있다. 잘게 부순 콩귀리죽은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장시간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식품을 고를 때는 머리를 쓰자. 일반적으로 채소, 과일, 콩류, 건과류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가장 좋다. 2010년 영국 영양학회지에 실린 과학 문헌 리뷰에 따르면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면 체중 감량과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건강해 보이는 식품 중에도 혈당 지수가 높은 것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수박과 파인애플 같은 일부 과일은 혈당 지수가 높다. 혈당 지수가 높다.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더 많이 먹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그렇다면 감자와 쌀 같은 전분, 통밀빵 같은 섬유질의 풍부한 일부 식품도 혈당 지수가 높다. 이런 식품은 적은 양을 지방 없는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아래의 식품과 혈당 지수 리스트는 2008년 호주 시드니 빈영양 연구소 등에서 발표한 약 2,500개 식품에 대한 리뷰 자료를 포함한 수많은 문헌을 참고해 추려낸 것이다. 이 리스트를 복사해서 장을 볼 때마다 가지고 다니기 바란다. 아침 식사 혈당 지수 순위, 스콘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네요. 이거를 제가 곡물 혈당 지수 순위, 콩류와 건과류 혈당 지수 순위, 아침 식사 혈당 지수 순위는 아침 식사 스콘
인스턴트 오트밀, 콘플레이크, 와플, 켈로그 프루트 루스프, 팬케이크, 그 다음에 카시치롤 그레인 퍼스프, 밀기어 머핀, 블루베리 머핀, 잘게 부순 귀리죽, 켈로그 올랜드. 곡물 혈당지수 순위는 곡물, 백밀빵, 통밀빵, 백미, 백밀베이크, 현미, 쿠스쿠스, 바스마티 실, 퀴노아, 호밀 흑빵, 통보리. 그 다음에 콩류와 견과류 혈당지수, 익힌 통조림, 병아리 콩, 그 다음에 핀토콩, 버터콩, 렌틸, 캐슈, 모듬 견과류, 강낭콩. 음료 혈당지수 순위에는 게토레이 오렌지 맛, 라이스 밀크, 코카콜라, 크랜베리 주스, 오렌지 주스, 듀유, 무가당 사과 주스, 일반 우유, 무지방 우유, 토마토 주스. 토마토 주스가 제일 좋은 건가 봐요. 과일 혈당지수 순위. 말린 대추 야자 엄청 높네요. 수박 엄청 높고, 파인애플, 건포도, 키위, 망고, 푹익은 바나나가 좋은 건가요? 포도, 천도복숭아, 덜 익은 바나나. 그 다음에 오렌지, 블루베리, 딸기, 자두, 배, 사과, 살구, 털복숭아, 자몽, 체리. 채소 혈당지수 순위는 구운 감자가 제일 높네요. 고구마, 사탕수수, 완두콩, 익힌 당근, 아티초크,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그 다음에 꽃 양배추, 샐러리. 네, 이렇게 이제 오이, 가지, 각지콩, 상치, 깍지완두, 시금치, 스쿼시, 호박, 토마토, 주키니, 호박. 이렇게 이제 채소 혈당지수가 낮은 걸로. 간식 혈당지수 순위. 두부, 냉동 디저트, 프리첼, 쌀, 티밥 과자, 젤리빈, 감초, 파이러츠 부티, 에인절 푸드 에이크, 케이크, 팝콘, 워터크래커, 아이스크림, 감자칩, 스니커즈바, 도브밀크 초콜릿, 옥수수칩, 저지방 요구르트, 땅콩 M&M's, 도브다크 초콜릿, 그리스식 요구르트, 후머스. 섬유질이 많은 탄수화물을 선택하라. 섬유질이 많은 식품은 장수를 최고의 무기 중 하나다. 수년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섬유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건강과 체중 관리에 좋다고 한다. 식이섬유는 어떻게 지방과 싸울까? 일단 배가 고프다고 알려주는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식이섬유. 그렐린 수치는 BMI가 큰 사람에게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늘 배가 고프다고 느낀다. 그렐린 수치가 높으면 배고픔을 더 많이 느낄 뿐만 아니라 저칼로리 식품보다 고칼로리 식품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도 있다. 다시 말해 이중의 고통을 겪는 것이다. 이때 섬유질이 도움을 준다. 우선 2009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섬유질이 많은 식사를 하면 그렐린 수치를 균형을 생기고 끊임없는 배고픔이 사라지고 조기 사망을 불러오는 고칼로리 식품에 대한 욕구가 줄어든다고 한다. 둘째로 체중이 얼마나 많이 나가든지 섬유질을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느끼는데 도움이 되므로 먹은 지 1시간이 지나도 배가 고프지 않다. 셋째로 섬유질을 식품의 혈액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 균형에 도움을 주고 당뇨에 걸릴 위험도 줄어든다. 실제로 섬유질은 소화되는 시간이 아주 길어서 매일 섬유질 20에서 35g을 먹는 사람은 하루에 150kg을 더 태울 수 있고 1년이면 7kg을 뺄 수 있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장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이외에 섬유질이 많은 식품은 다음과 같은 장점도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하고 소화관 운동 촉진하고 고혈압을 완화하고 암 발생률을 감소시킨다. 전문가들은 매일 섬유질 25에서 35g을 섭취하라고 권장한다.
그러나 연구 결과 대부분이 성인이 섭취하는 섬유질의 양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섬유질 섭취량을 늘릴 수 있을까? 과일, 채소, 콩류, 곡물 등 섬유질이 많고 뇌가 건강해지는 식품을 많이 먹으면 된다. 다음은 뇌가 건강해지는 몇 가지 식품의 섬유질의 함량이다. 이 리스트에 나온 식품을 몇 끼 식사나 간식에 포함시키자. 식품 섬유질 함량, 식품 강남콩. 예, 이게 이제 섬유질이 많은 거 순서대에 돼요. 강남콩, 돌로 쪼개서 말린 완두콩, 렐릴, 검은콩, 가반조콩, 완두콩, 블랙베리, 시금치, 방울배, 양배추, 브로콜리, 배, 고구마, 당근, 블루베리, 딸기, 사과, 바나나, 오렌지 이런 게 별로 안 좋은 거네. 섬유질이 거의 없는 거네. 아보카도, 통밀빵, 호두, 자두, 설복숭아, 토마토, 체리, 오트밀, 아몬드 이런 것들은 지금 섬유질 함량이 적은 순서대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탄수화물을 피하라. 아까 여기서는 섬유질이 많은 탄수화물을 선택하라. 네, 나쁜 탄수화물을 피하라. 단순한 당분이나 정제 탄수화물, 머핀, 스콘, 케이크, 쿠키 등 빵류와 과자류처럼 영양적으로 가치가 없는 탄수화물은 나쁘다. 식탐을 다스리고 싶다면 나쁜 탄수화물을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하라. 나쁜 탄수화물을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해. 나는 흰빵이 죽음을 재촉한다는 속담을 소화한다. 당분은 친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당분을 속빈 칼로리라고 부른다. 실제로 당분은 뇌와 몸에 너무 많은 해를 끼치기 때문에 나는 안티 영양소 또는 유해 칼로리라고 부른다. 당분간 몸의 염증을 증가시키고 뇌세포를 일정하지 않게 활성화하며 롤러코스터처럼 갑작스럽게 혈당을 높인다. 게다가 생활어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분의 중독성은 코카인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당분을 왜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미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매일 설탕 22.2 티스푼을 소비한다. 이는 날마다 355kcal를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설탕 섭취량은 1970년 이후 19% 증가했다. 설탕이 우리를 뚱뚱하게 만드는 유일한 범인은 아니다. 연구 결과 수많은 탄산음료에 들어있고 미국에서 사용되는 고칼로리 감미료의 40%를 차지하는 HFCS는 설탕보다 훨씬 더 많은 살을 찌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HFCS 즉 고가당 옥수수 시럽과 설탕을 비교했다. 설탕을 첨가한 물을 마신 주에 비해 HFCS에 첨가한 물을 마신 후 주의 북부구 지방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체중도 더 늘었다. 똑같은 칼로리를 소비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HFCS를 마신 뒤는 하나도 빠짐없이 비만이 되었으며 6개월 뒤 인간으로 치면 대사증후군으로 알려진 위험한 상태를 보였다. 즉 체중과 복부 지방이 증가하고 트리글라세라이드 수치가 높아졌다. 탄산음료와 HFCS를 지워라. 지금 당장 치워라.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단 것을 적당히 먹는 거 괜찮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나는 적당히만 먹으면 무엇이든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코카인이나 비소를 적당히 섭취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 당분을 적절히 섭취하면 점점 더 많이 먹고 싶어진다. 당분 섭취가 적으면 적을수록 삶은 더 나아질 것이다. 대신에 바나나 또는 사과를 먹어라. 단 것을 줄이는 것은 좋은 출발이긴 하지만 당분간 케찹, 바비큐, 소스, 샐러드 드레싱 등 수많은 가공식품에도 숨어있다. 따라서 식품 라벨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 처음에는 외국어를 읽는 것 같을지도 모른다. 소르비톨, 말토즈, 말토렉스트린, 갈락토스 같은 식품 라벨에 표시되는 수많은 당분의 일부다.
다섯 번째 규칙입니다. 지금 뇌가 건강해지는 식단이 7가지 규칙 중에서 첫째, 질 좋은 칼로리를 섭취하되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두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고 칼로리 높은 음료는 피한다. 높은 칼로리 높은 음료는 피한다. 세 번째, 질이 좋은 지방 없는 단백질을 섭취하라.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건강한 지방,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된 식물을 먹는다. 건강한 지방,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된 식품을 먹는다. 건강한 지방은 좋은 식단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고체 상태의 뇌 무게 중 60%가 지방이기 때문이다. 뇌에 있는 6천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필수 지방산이 필요하다. 건강한 지방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라.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된 연어, 참치, 고등어, 아보카도, 호두, 녹색 잎채소를 많이 먹도록 하자.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가 더 날씬해지고 똑똑해지고 행복해지는 데 도움을 준다. 가장 많이 연구된 오메가3 지방산은 에이코사펜타에노산과 도코사헥사에노산 DHA는 뇌 회백질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뇌의 지방은 세포막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세포의 작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누런에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 EPA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므로 전반적인 뇌 기능이 향상된다.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하면 우울증, 불안, 비만, ADD, 자살, 알츠하이머 병과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하면 약물 중독에 쉽게 노출된다는 과학적 증거도 있다. 나는 과식도 일종의 중독이라고 생각한다. 오메가3 지방산 섭취에는 체중, 기분, 뇌력, 장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중 하나다. 2009년 영국 영양학회지에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의 한 연구팀은 성인 124명의 혈액 샘플을 분석하고 IBM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를 측정했다. 그 결과 비만인 사람들은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 비해 EPA 또는 DHA 수치가 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PA와 DHA 수치가 높은 피험자는 IBM의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도 건강한 수준인 경우가 많았다. IBM이. 지난 몇 년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단이 노년의 정서적 균형과 긍정적인 기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마도 DHA 뇌 시냅스의 중요 구성 성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생선기름이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한 결과는 남녀 3,317명을 20년간 관찰했는데 EPA와 DHA를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우울증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적은 것을 발견했다. 일본 사람들은 생선을 아주 많이 먹으며 우울증 환자 수는 전 세계에서 최저 수치이다. 반면 생선을 별로 먹지 않는 북미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먹는 것과 인지 능력의 관계를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는 엄청나게 많다. 덴마크의 한 연구팀은 건강한 노인 5,386명의 식단을 비교한 결과 식단에 생선이 많을수록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되고 치매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캐나다 온트리오 켈프 대학교 JA 칸커 박사의 연구팀은 치매 초기와 추기의 혈중 지방산 함량을 조사한 결과 건강한 사람에게 비해 수치가 낮은 것을 발견했다. 생선 섭취는 인지수행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스웨덴의 한 연구팀은 15세 남자아이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먹은 아이들이 생선을 먹지 않은 아이들보다 일반 지능 검사 수치가 더 높았다. 이후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먹는 학생들이 생선을 별로 먹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교 성적이 더 우수한 것을 발견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ADD를 가진 사람들의 주의력을 개선하고 정신병에 걸릴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었다. 네,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식품, 양배추, 아마씨, 자연산 원어, 새우, 시금치, 참치 얘가 있네요. 나쁜 지방을 제거하라. 지금 나쁜 지방을 제거하라. 섬유질이 많을수록 탄수화물을 선택하라. 나쁜 지방을 제거하라. 건강한 지방은 뇌력을 건강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반면 나쁜 지방은 뇌를 탈수시킨다.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은 너무 많이 섭취하면 비만이 되거나 인지 능력이 감퇴된다. 트랜스지방은 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마가린, 케이크, 크래커, 쿠키, 감자칩 등에 들어있다. 트랜스지방은 수명을 깎아 먹는다. 규칙 6. 항산화제를 많이 얻기 위해 다양한 색깔의 자연식품을 섭취한다. 자연식품. 다시 말해 무지개 색깔대로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블루베리 같은 파란색 식품, 석류, 딸기, 라즈베리, 체리, 빨간 파프리카, 토마토 같은 붉은색 식품, 스쿼시, 호박, 노란, 파프리카, 바나나, 털복숭아 같은 노란색 식품, 오렌지, 귤, 차마, 얌 같은 주황색 식품, 시금치, 블로코리, 완두콩 같은 녹색 식품, 자두 같은 보라색 식품을 먹어야 한다. 이런 식단은 우리 몸의 항산화제 수치를 높이고 뇌를 젊게 유지시켜준다. 수많은 과일과 채소 등 항산화제를 충분히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인지 능력이 감퇴할 위험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블루베리에는 황산화제가 매우 풍부하다. 그래서 신경과학계에서는 블루베리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블루베리는 항산화제가 매우 풍부하다. 그래서 신경과학계에서는 블루베리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실험실 연구 결과 블루베리를 먹는 쥐는 다른 쥐보다 새로운 활동을 더 잘 배웠고 뇌졸중에 걸릴 위험도 줄었다. 이것은 전부가 아니다. 블루베리가 풍부한 식단을 먹는 쥐의 부지방이 감소되고 콜레스테롤과 포도당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비슷한 다른 연구에서는 딸기와 시금치를 섭취한 쥐도 상당한 예방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색깔의 과일 및 채소, 더불어 생선, 땅콩, 콩류, 견과류 등을 먹는 것은 일명 지중해식 식단에 해당된다. 연구 결과 지중해식 식단을 유지하면 더 똑똑해지고 풍부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페인 연구자들은 이러한 식사 방식을 오랫동안 유지하며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연이어 발표했다. 프랑스 보르도의 연구 결과팀은 지중해식 식단이 인지 능력 감퇴를 막고 치매에 걸려 위험을 줄여주는 결론을 내렸다. 물론 다양한 색깔의 식품을 먹으라는 게 스키틀즈, 색색까지 과일 맛 추잉 캔디, 스키틀즈나 젤리빈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양한 색깔의 식품을 먹으라는 말이 인스턴트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규칙 7번째. 뇌가 건강해지는 허브와 영양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한다. 허브와 양념을 창의적으로 사용하면 먹는 즐거움은 물론 맛있는 음식을 훨씬 쉽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칼로리를 줄이기도 한다. 양념을 잘 쓰면 소금을 적게 넣어도 음식의 풍미가 좋아지며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을 개선하기는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건강 프로그램에 강력한 고농축 황산화제를 추가하고 싶다면 양념 1스푼으로 충족하다.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뇌가 건강해지는 허브 양념 10가지를 시도해보자. 10가지, 11가지, 7가지. 울금커리의 원료인 울금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발견된 뇌의 클라스트를 감소시키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다.
샤프란 3건의 연구에서 샤프란 구충물은 우울증이 심각한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더 효과적인 항우울제적으로 알려졌다. 세이지 기억력 개선을 돕는다는 과학적 증거도 많다. 그다음에 이제 계피 주의력 개선 및 혈당 조절 효과가 있어서 식탁을 다스리는데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질 심장과 뇌를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명한 항산화제. 그 다음에 타임, 오레가노, 마늘, 생강, 로즈마리. 그 다음에 이제 큰 제목, 뇌와 몸의 장수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방법. 뇌와 몸의 장수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방법. 카페인을 줄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페인 하면 커피를 떠올리지만 차, 다크, 소다, 콜라, 닥터베터, 페퍼와 같은 진한 색 탄산음료, 그 다음에 초콜릿, 에너지 드링크, 각성제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 하루에 일반 컵으로 커피를 1, 2회 마시거나 차를 1, 2, 3회 마시는 식으로 카페인을 제한하면 아마도 별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왜 그럴까? 카페인은 뇌로 가는 혐유를 제한한다. 혈액순환제에 지장이 생기면 노화도 빨라진다. 카페인은 뇌와 몸을 탈수시킨다. 결과적으로 생각이 빨리 떠오르지 않는다. 뇌는 80%가 물이고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자. 카페인은 수명을 방해한다. 콜라 마시면 안 되나? 아니, 저 콜라도 그렇고 커피 아메리카노 시키는 것도 조심해서 시켜야 되겠다. 카페인은 수면을 방해한다. 뇌건강식품 통제 피부 태생을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한다. 카페인은 잠자리에 들 때가 되었다고 알려주는 화학물질인 아데노신을 차단하므로 수면 패턴을 방해한다. 이 화학물질이 차단되면 자는 시간이 줄어들어 수면 부족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아침에 꼭 커피를 마셔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카페인은 중독성이 강하다. 카페인 섭취 습관을 끊으려고 하면 금단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금단 증상으로 심각한 두통, 피로, 짜증 등이 있다. 그 다음에 카페인은 초조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다. 평소보다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초조하고 불안해질 수 있고, 카페인은 근육을 긴장시킨다. 근육 긴장은 카페인 섭취와 관련이 있고, 카페인은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카페인은 과하게 섭취할 경우 위장장애가 일어날 수 있고, 카페인은 염증 지표를 증가시킬 수 있다. 두 건의 연구 결과 카페인 200kg, 200mg의 염증과 심장병의 지표인 호모시스테인 치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인은 임신을 방해할 수 있다. 임신한 여성은 카페인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카페인은 조산, 선천적 기형, 불임, 신생아, 체중, 미달, 유산 등과 같은 것이 있다. 공정을 기하자면 카페인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연구 결과도 많다. 카페인은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플라스크를 감소시키고 파킨슨병과 결정암과 당뇨에 걸릴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은 카페인이 아니라 커피에 들어있는 다른 물질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카페인을 제거할 경우 위에서 나열한 문제들 없이 혜택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이 제거된 커피를 마신 사람들도 당뇨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를 마신 사람에게 비해 절반만이 그 결과를 나타냈다. 또 다른 연구는 카페인으로 인해 인슐린 감수성이 감소하고 혈당이 올라간 것을 발견했다. 둘 다 건강에 좋지 않은 상태다. 몸이 카페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살펴보고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자. 예. 이만큼 남았는데 잠시
책을 읽는 것도 뇌가 멍멍해지는 것도 물을 섭취해 보겠습니다. 슈퍼브레인 푸드를 먹자. 10년간 사회에서 격리되어 산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도 항산화제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항산화제는 우리 몸에 생성되는 활성화산소가 힘을 못쓰게 만든다. 활성화산소를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몸에 온갖 나쁜 짓을 다 할 수 있다. 암, 지나치게 빠른 노화,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력 저하 등은 항산화제가 많은 슈퍼브레인 푸드를 잔뜩 먹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불행한 예일 뿐이며, 항산화제에는 다양한 과일과 채소류에 많이 들어있다. 블루베리, 딸기, 아사이베리를 섭취하면 뇌 나이를 건강히 유지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베리 종류는 뇌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베리 종류가 뇌의 자연스러운 하우스키핑 메커니즘을 활성화해서 노화에 따른 기억력 장애 및 기타 정신능력 감퇴를 일으키는 유해 단백질을 청소하고 재활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다음에 염분을 줄이고 칼슘 섭취를 늘리자. 간식을 활용하자. 식품 알레르기를 확인하자. 장을 볼 때 갖고 가야 할 식품 리스트입니다. 뇌가 건강해지는 식사를 저렴하게 준비하기. 영양성분과 식품 라벨 확인하기. 음식을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꾼 리즈 이야기. 일곱 살 아이도 아는 몸에 좋은 음식. 7살 아이도 아는 몸에 좋은 음식.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요약한 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한번 나중에 시간 내서 짧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장 뇌는 늙지 않는다. 그래서 2, 3장 중에 2장을 머리가 똑똑해지는 제대로 된 음식만 먹어라. 2장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